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어우,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아주 맹활약 중인 광희. 부드러운 감성부터 이석훈. 방송인 오정현. 에이프릴의 나은진서. 광희 씨 섭섭하다. 왜요? 제대한 지 꽤 됐는데 돌다 마지막에 우리 나와요? 아니 여기서 안 찾았어요 저를. 아니 사실 저는 군에 있을 때도 애들은 막 연애 프로그램 보고 막 드라마 보는데 저는 이 아는 형님? 이 안녕 아는 하세요. 저는 이 안녕하세요를 항상 봤거든요. 저는 그 정도로 이 안녕하세요를 거의 안 본 게 없을 정도로. 보고 얘기해봐요. 확인해볼게요. 뭐 봤어요? 뭐 고민 하나 그 얘기해 왜 봐. 어떤 남편분인데 네. 왜 3D로 막 이렇게 막 프린트 있는 분인데 그런 거에 돈 쓰시는 분. 그렇지. 보긴 봤네. 그다음에 막 돈 안 갚는 분. 예? 그건 약간 애매하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러면 되게 많이 나왔어. 안 먹는 분. 맞아.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인데. 보기 같기도 하고. 그 군대에서 네. 뭐 이렇게 보면은 또 영자 누나가 네. 요즘 워낙 이렇게 또 맛있는 걸 좋아하고 막 그래가지고 관심도 또 많을 것 같아요. 에이, 아이돌 완전. 좋아하겠지. 아이돌 넘어서 영자 누나가 완전 대세예요. 진짜? 군대에서? 영자 누나 먹는 거에 미쳐하는 거예요. 막 환호하고 막. 나는 음악 방송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워낙 대세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또 엄마 생각도 나고 하니까. 석훈 씨하고 또 광희 씨랑 같이 투샷 잡으면 좀 이미지가 좀 상반돼요. 왜요? 예. 훈훈하잖아요. 훈내나는데. 서로 어떻게 생각해요, 석훈 씨는? 진짜 진정한 연예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요? 참연예인. 방송 진짜 열심히 하시죠. 진짜 초긍정적이죠. 네. 연예계 소문난 저축왕이에요. 돈 벌어서 뭐 하고 돈 벌어서 뭐. 몸에 저축돼 있잖아요. 몸에. 허튼데 절대 돈 안 써요. 저는 뭐 주택청약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로 막 들어가요. 이제 만기 된 거예요, 만기. 만기 됐죠. 만기 됐죠. 저희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꽉 차가지고. 아니 그나저나 예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정현 씨가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막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맞아. 뭐지? 약간 살이 예전보다 많이 쪘다고. 네. 그게 이렇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찐 줄 몰랐어요, 제가. 2달 만에 11kg가 쪘더라고요. 두 달 만에요? 네. 근데 지금 조금 빠진 상황이신가 봐요? 대부분. 지금 아니, 무슨 음식 드셔서 언니 한번 그래요? 여기 만져보시면. 아이고. 근데, 아니, 근데 뭔데 뭐. 11kg 쪘을 때보다는 한 5kg 정도 감량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나은 씨는 좀 웹드라마 출연해서 또 화제가 됐었고. 우리 나은 씨가 연예 정보 지금 또 리포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 자리에 공교롭게도 꼭 한번 인터뷰하고 싶었던 그분이 계시다고요. 네, 저 이석훈 선배님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 네. 아니 그럼 인터뷰한다고 있으려고. 생각하고 아, 네네. 뭐 궁금한 거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네, 작년에 아들을 낳으셨다고. 기분이 어떠신지 좀 듣고 싶은데. 잘한다. 진짜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신곡이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곡인지 한번. 네, 신곡 완벽한 날이라는 네. 네, 이별 곡이 나왔어요. 살짝 좀 들어볼까요? 완벽한 날. 바람 소리가 날 깨운다. 오늘 너만 돌아오면 돼. 이야.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세 가지 고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민 키워드 먼저 보여주세요. 그만 좀 만져. 그만 좀 만져. 열혈 남친, 때려치는 남자. 근데 항상 보면 제목만 자극적이지 그만 좀 만져. 뭐 조각상을 만지거나 뭐 기계를 만지거나 책을 만지거나 이런 것도 많았잖아요. 제가 그만 좀 만지고 왜 자극적이에요? 왜 뭘 만지는데? 뭘 상상하시는 거예요? 뭐 다 생각하잖아요. 뭐 다들 뭐 난리인데 여긴 머리 위에. 자, 그만 좀 만져.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이런 고민으로 바다 건너 서울까지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결혼 17년 차인데요. 저희 남편은 아직도 밤만 되면 저를 그렇게 찾습니다. 아, 여보, 빨리 와. 나 이제 잘 거라니까 빨리 와. 같이 자자. 부부 금술 참 좋다고요. 전 미치겠습니다. 나는 아직 안 졸린데. 빨리 일단 누워. 그냥
옆에만 있어. 너무 야하게 멘트 하셔. 그냥 읽으세요. 형이 읽으니까 더 이상하게 들려.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하셔? 담백. 예, 담백하게. 예. 아, 일단 좀 누워. 그냥 옆에만 있어. 아, 좋다. 이제 좀 편안하게 자겠네. 아, 정말 좋다. 더 이상해. 그러다가 갑자기 네. 바로 잠들어. 말하기 민망하지만 남편은 3살짜리 아기처럼 제 가슴을 만져야 잠을 자거든요. 제 가슴을 만져야 잠을 자거든요. 여보, 나 자야 돼. 빨리 와, 빨리 와. 아니, 나 지금 못 가. 빨래도 해야 되고. 아니, 빨리 와, 빨리 해, 여보. 자기 잘라고.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남편 잘 때마다 억지로 몸을 뉘어야 되고요. 심지어는 벌건 대낮에도 손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아우 미쳤어 진짜. 애들 보면 어쩌라고 그래. 아, 뭐 어때? 아니 애들 안 봐. 그리고 아 저리 좀 가라고. 아 왜 화를 내? 아 됐어. 안 해. 꽉. 정말 더는 못 해먹겠습니다. 저희 남편의 못된 손버릇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사연. 이게 이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렇죠. 집착하시는 거죠, 좀. 예, 네, 예. 너무 그리고 졸립지도 않은데 옆에 누우라고 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예. 아니, 이석훈 씨. 역시 유부남이구만. 혼자 낄낄껄껄껄. 예, 그러니까 사연 들어보니까 뭐 어때요? 아니 그 스킨십을 하는 거는 부부로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거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근데 그게 아름다운 어떤 그런 뭐 행위라기보다는 한 습관과 버릇 같은 느낌이 그렇죠. 좀 필요에 드니까. 의해서 본인만. 남편의 특이한 잠자리 그 버릇 때문에 너무 고민이라서 아내분이 저희한테 사연을 보냈어요.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누가 좀 둘 다 구해줘요. 치마니까. 아이고, 광희 씨가 그냥. 젠틀맨이다. 뭐 남편이 잘 때마다 아내분을 계속 찾는다는 거죠? 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남편은 저를 찾는 게 아니라 제 가슴을 찾는 거예요. 잘 때 밤 12시만 되면 선엄마 이리 와 이러면서 남편 잘 때까지 잠깐 있다가 저는 또 맞벌이라서 맞벌이에요? 네, 그래서 또 나와서 제 할 일을 하고 하니까 아이고. 새벽에 잠도 못 자고 피곤해요. 근데 문제는 또 거기 끝이 아니라 자면서도 잠모 사이로 손이 들어오고 잘 이렇게도 때도. 해요. 그냥 손버릇처럼 그렇게. 네, 그럴 때도 있어요. 이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그냥 아내가 잘 때마다 나를 부른다. 아니, 졸립지도 않은데 사실 자야 옆에 됩니다. 누워있어야 돼. 누워서 가만히 내어줘야 있는 게 돼. 얼마나 그게 곤욕이에요. 아내나 여자 입장에선 되게 기분 나쁘죠. 왜냐면 나를 사랑해주길 바라야지. 나의 어느 그 부분만 필요로 한다는 거 아내가 느낀다는 거 되게 자존심 상할 수도 그럴 있는 수 거죠. 있죠. 아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나오신 것도 있죠, 지금. 네, 맞아요. 평상시에는 애정 표현 전혀 없거든요. 애정 표현 전혀 없거든요. 잘 때만 저를 찾아요. 진짜요? 네, 너무 무뚝뚝해요. 문자도 답변도 없고. 의외다. 한 번은 이제 1박 2일 부부 동반 동호회 간적에서 여행 간 적이 있는데요. 거실에서 다 자는 분위기였긴 했는데 남편이 자면서 저 가슴에 손이 올라서 다른 분들한테 좀 민망했던 적이 있어요. 다른 분들 같이 있으니까. 네. 아이고. 좀 그렇다. 애들이 알고 있어요? 눈치챈 것도 같기도 해요. 아, 그럼요. 아니, 근데 애들도. 사실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사랑해서 스킨십 하는 거는 그걸 자연스럽게 보면서 잘하는 게 훨씬 좋다고. 아이들 정서 함양에도 좋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일방적이니까. 약간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남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안녕하세요. 주무실 때 이렇게 아내분의 그 가슴을 만지셔야지 이렇게 꼭 잠이 옵니까? 그게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편안하게 만져야 저가 편안하게 잠도 잘 오고. 저도 뭐 어렸을 때 어머니랑 있으면서 어머니 가슴 좀 많이 만지고 혹시 그랬던 것이 좀 이렇게 연장선상에 있는 걸
저도 어릴 때 어머니랑 같이 자가지고 가슴 좀 만지기도 했는데 저희 방이 생기면서 만질 사람이 없었는데 예. 다시 결혼하다 보니까 옆에 누가 있고 누가 있었으면 계속 만졌을 텐데, 그죠? 아니 근데 어쨌든 아내가 너무 싫어하잖아요 지금 그거를. 아, 왜 싫어하는지는 왜 싫어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진짜로? 원하지 않잖아. 네,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남편이 진짜 싫어하는데 원하지 않는데 자꾸 터치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터치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다.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저가 일 끝나고 오면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뽀뽀도 하고 하는데 와이프는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와이프가 표현을 잘 안 하신다. 네, 그래서 저녁에 저가 잘 때 그런 표현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남편은 아내한테 좀 서운한 게 있어요? 신혼 초에 좀 다가갔다가 발로 맞아가지고 이빨도 약간 부러지고 신혼 초에? 최근에는 작년쯤에는 뭐 또 소파에 앉아 있는 아내한테 조금 다가갔다가 그때도 발로 맞아가지고 안경도 부러지고 아이고야.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과연 와이프가 저를 좋아하나? 아, 이것도 그런 다른 얘기인데. 생각도 상처실 수도 있겠다. 담배 냄새를 싫어해요 와이프가. 네. 그래서 담배 냄새를 없애려고 전자담배로 해가지고 향기도 좋은 걸로 바꿨어요. 아, 끊는 게 아니고요. 끊는 게 아니라 전자담배로 엄청난 노력을 하셨어요. 그거를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면 만지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옆에 가까이도 못 오게 해가지고 저가 더 서운한 것 같아요. 맞벌이다 보니까 퇴근하고 할 일이 많은데 평상시엔 스케줄 없는데 잘 때만 또 저를 찾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화가 나서 세게 나간 거예요. 잘 때 꼭 가슴이 아닌 안아준다거나 평소에. 펠베개라든가 이런 거였으면 헬베기하고.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스킨십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본인 원하는 스타일을 원하니까. 근데 아내분이 이제 퇴근하고 오시면 집안일 이렇게 얼마나 많으신지가 궁금해요. 1시간 일찍 퇴근해요, 애기 아빠보다. 네. 그런데 무조건 밥이 차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바빠요. 반찬을 7가지 이상 안 되면 밥을 안 먹어요. 실적반상. 밥을 안 먹어요. 실적반상. 요즘 누가 그렇게 먹어? 간단하게 먹지 그냥. 가지가지 하시네, 먹지. 김치. 퇴근하자마자 옷도 못 갈아입고 바로 반찬하는 거의 거예요? 밥 먹고 치우고 난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다른 반찬을 또 만들어요. 오늘 먹었던 거 내일 또 이렇게 좀 몇 가지 계속 바뀌어야 돼. 고기 반찬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김치는 근데 반찬에 속하지가 않아요. 임금님이 따로 없네. 그래, 국도 꼭 있어야 돼. 근데 국이나 찌개도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돼. 네. 나물 같은 거만 들어가거나 이러면 반찬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밥까지. 하다 보면 저는 바쁜데 12시 자기 잘 시간 되면 저를 찾으니 정신이 네. 없겠다. 고생이 또. 아이고야. 야, 진짜로? 와, 임금님 밥상이다, 임금님. 야, 맛집이네, 맛집. 맛집이다, 와, 진짜. 맛있겠다. 야, 이거 맛집이다. 두부부침. 오! 야 저걸 매일 저녁 때 저렇게 한다고요? 사실 이런 거 야, 김치찌개에다. 음식도 되게 잘하시네. 매번 달라 매번. 양도 엄청 많아. 사실 저 정도 식당이면은 저희 집에서는 방송국에서 카메라 집에 놀러 올 때 보여주기 싫어. 식당 차리면 저렇게 많이 차리는 거예요. 보여줄 때다. 그렇게 딱 차려드리면 맛있게 드시고 이제 고맙다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반찬 투자 엄청 해요. 아, 습관돼 버렸나 보다. 반찬이 계란 후라이도 바짝 익혀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 스타일 몰라? 왜 이렇게 했어? 이러면 저는 또 화나서 그냥 한 번은 대충 먹어 이러면 그 티격태격 하다가 막 젓가락도 던진 적도 있고. 라면 끓여 먹지도 않아요. 제가 끓여줘야 되고요. 꼬들꼬들한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요. 또 잔소리에 끌렸는데. 네, 그리고 라면 먹을 때 반찬 3가지 있어야 되고요. 반찬 3가지 있어야 되고요. 라면 김치는 끝이지. 아니 잠깐만 라면 먹을 때 반찬이 3개나 필요해요? 제육볶음. 어묵이랑 꼭 뭐 들어가야 돼? 고기랑 뭐 어묵쟁이. 이런 반찬 나물 같은 거 고기 있으면 고기 라면 아니면 포 드실 있으면 때도. 포. 라면 먹는데 고기까지. 그러면은 남편분이 혹시 도와주는 집안일이 있긴 있어요?
쓰레기 버리는 거는 해줘요. 쓰레기 버리고. 저 지금 남편한테 쓰레기라고 그러죠. 아니 매일 저녁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남편은? 네. 맞나 보네. 그걸 왜 그렇게 먹어야 됩니까? 왜? 저녁은 저 혼자 먹는 게 아니고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같이 먹는 거니까 근데 7가지가 꼭 필요해요. 4가지 있으면 안 돼요? 4가지는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요? 사자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요. 아니, 제육볶음이 있어. 좋아. 좋아하는 게 뭐예요? 얘기해보세요. 제일 좋아하는 거 4개. 고기, 어묵, 어묵, 진미포. 진미포. 그리고 김치. 국 하나 딱 5개 있으면 밥 먹죠. 김치는 반찬이 아니기 때문에 김치는 김장하면 몇 개월 동안 먹잖아요. 요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옵션? 그냥 옵션? 옵션? 자기가 김장 아니, 자기 밥상에 무슨 옵션이 있어. 아니, 근데- 가족끼리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차린다고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쳐도 그럼 설거지는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부엌은 저희 영역이 아니고 와이프의 영역이기 때문에 부엌은 아예 안 들어가요? 거의 안 들어가. 아 진짜로요? 왜요? 자존심 너무 상해 들어가면 내가 부엌에 들어왔어. 뭐 이렇게 그렇게 돼요?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젓가락을 던지거나 화를 내거나 이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싫어하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 먹는다고 하니까 그 와이프가 먹지 마 하면서 욕을 막 저는 또 화나서 그냥 한 번은 대충 먹어 이러면 그 티격태격 하다가 젓가락도 던진 적도 있고. 이거보다 더 심한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제가 욱하는 마음에 욕을 너무 불리하시니까 너무 욕을 하시네. 잠깐만요. 이게 웬일이에요, 아내분. 맞아요? 살살살 돌리면서 뭐 이렇게 하다가 싸움이 오가니까 제가 또 욕도 한 번 하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되다가 밥상도 엎어서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네, 다른 집은 그렇게 차려주지 않는 거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것도 가지고 화도 나고. 어릴 때부터 달걀은 어머니가 바짝 익혀서 먹거든요.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약간만 들리면 그게 안 먹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안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안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아니 그러면은 그 후라이팬에 가져가서 잠깐 더 데울 수 있잖아요. 본인이. 부엌은 와이프 목이니까. 그럼 개인용 버너를 하나 구입해서 개인용 아닙니다. 버너. 아니 가스 버너를 마루에서 해갖고 후라이만 당신이 하면 안 되냐고요. 저는 그건 말고. 네, 번호가 없습니다. 우리 애들은 불만이 없어요, 애들. 아빠가 애들 저러니까 있겠죠. 애들이 말 못하나? 그러니까 애들은 저랑 입맛이 비슷해요. 예. 근데 다 애기 아빠에 맞춰야 되고요. 외식할 때도 본인 위주로 가고요. 심지어 외식을 해서 우리 입맛에 맞는 걸 먹으러 갔는데 아, 맛없는데 이거 왜 먹으러 왔어? 이런 세상 얘기해요. 불편하지. 아내 말 듣다 보면 또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애들이 건강해요. 칠첩반상에 나오니까 눈치를 칠첩반상. 준다는데 그 애들이 맞죠, 옆에 있는 애들이. 자 안녕. 매일 저녁은 칠첩반상에 반찬이 열어가지고 막 고기도 있고 그래서 좋겠어요, 그죠? 좋고 맛있는데 근데 오히려 아빠는 반찬이 적다고 반찬 투정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그럴 때 보면 엄마가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맛있고. 네, 맛있어요. 아들 옆에. 아유. 엄마 요리 잘해요? 네. 오, 잘하시네. 엄마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네. 아이,
밖에 나가서 먹을 때는 뭐 어떤 거 제일 먹고 싶어요? 치킨이요. 치킨. 아빠한테 치킨 먹으러 가자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왜요? 아빠한테 혼날까 봐요. 아, 혼나본 적 있어요? 아빠가 치킨 먹자 그러면 막 네. 뭐라고요? 치킨 먹지 말라고요. 치킨 먹지 말라고. 저 나이 때 아빠가 치킨 먹지 말라는 너밖에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엄마가 더 힘들겠구나 아니면 아빠가 힘들겠구나. 아빠도 안쓰러운 게 엄마가 일주일에 한두 번 술을 마시러 갔는데 엄마는 항상 1시 넘어서 들어오는데 아빠가 12시 넘어서 들어오는 꼴을 못 보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뭐 나오네. 그래서 그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12시 되면 제가 전화를 하는데 새벽 3시, 4시에 다시 깨나면 아직도 옆에가 없는 거예요. 기본 나가면 보통 새벽에만 들어오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회식을 나가면 한 12시 이전에는 무조건 들어오라. 안 들어오면 막 전화로도 욕도 오고 아니면 저희 지인들 통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빨리 들어오게 만들려고 또 오고 뭐 퇴근 시간 되면 자꾸 전화를 해요. 한 30분에 한 번, 1시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남편이 술을 못 해요. 연락 두절돼 3번 보면 된 적 있고 가게 문 닫혔는데 거기서 잔 적도 있어가지고 불안도 하고. 전적이 있어. 술을 못 그리고 이제 이기시는구나. 퇴근 때 전화하는 이유는 오면 바로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서 국기라도 데펴서 바로 주려면 어디까지 왔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화를 계속 하게 되는데 다 왔어 이러니까요.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 그것도 이유가 있네. 아무것도 아닌 걸로 계속 그렇게 욕을 하고 싸우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거든요. 싸우는 횟수가 좀 잦아요? 어때요, 솔직히? 저희 항상 좀 티격태격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항상 밥 먹고 10분도 안 돼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계속 그냥 게임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제가 맥주 한잔 하자고 해도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게임하거나 딴 거 하거나. 휴대폰 보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요. 기본적으로 두 분이 생각해야 되는 게 대화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주 소소하고 일상적인 거 그러면서 맞아요. 조금씩 이제 교감을 하는 거죠. 아주 친한 지인분이 와주셨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편의 이런 습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알고 계셨어요? 한번 놀러를 가서 밥을 먹게 됐어요. 네.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먹고 있는 중간에 주방으로 가요 또. 그럼 음식이 끊이지 않게 계속 와요. 앉아서 잠깐 담아 좀 나누다가 주방. 이런 아내분을 데리고 살면 업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업고 살아야죠, 그죠? 두 분 사이가 어때요? 이렇게 제 3자가 볼 때. 아내분하고 남편분이 6살 차이가 나는데 시작부터 이 대화가 뭐 이제 야 고경남 빨리빨리 안 해? 뭐 이런 식이에요 말투가. 남편한테? 예. 아내가 예, 형님한테. 저번 주 수요일쯤에 아내분 집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자주 가시는. 그 본인 집에서 식사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 집에서 저 집이 맛집이에요 맛집. 저 집이 맛집이에요. 맛집이래. 아, 맛집이에요.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그 식사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까 그 저 둘째 아들이 좀 어리다 보니까 졸려서 네. 찡찡대길래 제가 토닥토닥 죄고 있는데 거실에서 막 이제 언성이 높아지면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형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임신 공격 아니 뭐라죠? 인신. 인신. 임신은 세명사면 안 돼요. 예. 임신 공격 같은 어떤 그 뭐라죠 그 쌍욕이나 이렇게 잘 안 나와요. 들어보면 너는 왜 그래 뭐 이런 식이에요 말투가. 근데 다짜고짜 야이 그러는 거. 진짜 제가 들었어요. 와, 세지구나. 이 그만큼 말이. 세요. 예. 야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고경나 뭘 이거 먹고 싶으면 이가 이러면서 가서 막 차려. 또 차려면 이가 마음이 되게 하면서 다 차려주고. 맞아. 이리 와서 누가 그러고 이거 진짜 하면서 아니 도대체 아니 말은 그렇게 세게 하고 서로 사랑하시나 봐요. 보니까.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아내 원래 평소의 성격 이런 게 성격이 아닌데 저희들한테는 너무 목소리도 안 들려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어깨가 다 여기야 뻐근는데 너무 얌전해서 근데
욕을 할 때는 막 목소리가 크게 하시는 거예요? 좀 다다다다닥 나와요. 이게 좀 저가 원래 쓴 것도 있는데 더 세진 것 같아요. 애들 키우고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좀 어릴 때 결혼해서. 그러니까 30대라고 했는데 초반에 20대 초반에 큰애를 낳았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너무 좀 있어서 그 하도 애들한테도 좀 가역해서 애한테 많이 미안해요. 네. 그럼 아빠한테 하는 욕을 우리 딸이나 아들한테도 하세요? 네, 특히 저한테 많이 하는데 거실에서 TV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보고 꺼지라면서 방으로 가라고 꼴 보기 싫다고 넌 왜 매일 TV만 보니? 이 얘기도 없고 그냥 꺼져서 바로 나와. 꺼져라고. 아우, 딸이 제일 고민이겠다, 야. 저도 이제 엄마 아빠가 싸우실 때 저랑 동생은 막 울었었어요. 그렇지. 저는 오빠니까 동생을 이렇게 울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저도 무서웠거든요. 딸은 어떻게 느꼈을지 그때 엄마 아빠가 싸웠을 때. 저도 엄마 아빠 싸우는 걸 많이 봤었는데 제가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그 가운데에서 중재하고 화해시키거든요. 혹시라도 이혼하게 될까 봐. 맞아. 그게 어렸을 가장 때는 그게 걱정돼요. 제일 무서워. 저도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애가 막 방 안에서가 막 울기도 해요. 들리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싸다 보면 얘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지만 이 안에 늘 불안한 마음이 이게 끊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어요. 단시간 내에 뭐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좀 남편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 차근차근 화내지 말고 좀 큰 소리로 진짜. 좀 다정다감하게 얘기해주고 스킨십도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어깨 동무도 해주고 손잡고 잘 때 팔베개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여기가 아닌. 그리고 반찬 해줬을 때 맛있어라고 해주고 투정 안 했으면 좋겠고. 아무것도 아니네. 사랑해요. 남편, 별거 아니잖아, 이거. 표현은 조금 노력해서 할 수 있겠지만 저를 먹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니요. 같이 아이들하고 다 합의가 됐다고 쳐요. 그럼 남편은 아이들은 사첩이어도 괜찮다. 아니 딸 자꾸만 도와달라고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도 반찬은 여러 개 있어야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개 있어야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이러니까 안 좁혀지는 거야. 아니 반찬은 해주는데 자꾸만 반찬 투정 부리지 해준대요? 말라고. 네, 진짜 반찬은 반찬이 제일 잘 중요하구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다는 표현은 자주 할게요. 그러니까 계속 왜 저렇게 됐지라는 걸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걸로 자신의 위치를 자리를 잡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전 단순히 그렇게 고치는 거야. 욕했어? 알았어. 그렇다면 나는 절대 부엌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내가 잘 때는 꼭 있어야 돼. 넌 이렇게 할 거지. 난 끝까지 이렇게 할 거야가 지금 계속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진짜 아셔야 될 게 이럴수록 진짜 피해보는 자식이거든요. 굉장히 바보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새엄마 이제 새엄마가 하는 반찬 투정 안 부리고 맛있게 잘 먹을게. 가지수도요? 약속해. 가지수는 뭐 원하는 대로 알아서 주면 돼요? 원하는 대로 알아서 주면 돼요? 알아서. 자 그리고 스킨십도 이제 그냥 혼자 잡으러 태요. 그리고 본인 가슴을 이렇게 만지고 잡는 거 아니 진짜로 그거는 그것도 너무 이기적인 거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살 날도 많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같이 살아보자. 나가 표현할 수 없는 만큼 너를 사랑한다. 네. 자. 고민이 아니에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두 분이 너무 사랑하는 게 보이고 이렇게 학생 같으세요,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 좀 원하지 않으면 그냥 두세요. 그리고 선생님도 욕 하지 마세요. 저도 뭐 고민이 아닌 것 같고요. 똘똘하고 똑똑한 딸이 있어가지고 중간다리 역할 잘 할 것 같아서. 대화로 조금 잘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아내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브라보.
결과 보여주세요. 자, 그만 좀 만져. 이제 그만 만질 겁니다. 자, 총 200명 중에 자, 47, 57, 117.